이러한 치료들을 덧니 있는 분들에게 라미네이트 치료를 했다 라고 광고하는 치료들과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타 KOL 김문수 원장입니다. 왜 비타를 강조하냐고요? 앞니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최초의 기술력을 보여준 회사가 비타기 때문입니다. 라미네이트라고 하면은 흔히 반감을 가지고 계신 잘못된 정보를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서론에 이 라미네이트 치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라미네이트를 해야 될 경우와 하지 않아야 될 경우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가 삐뚤삐뚤한데 술 후에 굉장히 가지런해진 사진을 보시면서 이것이 라미네이트 치료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개그맨 강모 분이 라미네이트 치료에 대한 어떤 생각을 피력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강모 연예인분은 라미네이트 케이스가 아니셨죠. 교정 치료를 동반한 어떤 다른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 않을까. 라미네이트 치료는 그렇게 치아가 많이 틀어진 상황에서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특수한 경우에만 라미네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한 삭제를 통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의 이 사이 공간을 해결하거나 치아 표면의 특성을 바꾸거나 직업 특성상 균일한 색상을 내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라미네이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는 케이스를 한번 보시고 이러한 치료 방법이 있구나, 라미네이트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내 앞니를 예쁘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작은 앞니 쪽에 하나, 둘, 세 개가 움푹 패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인 부분에는 떼었는데 떨어지고, 그리고 또 새롭게 또 패이고, 그래서 이 환자분은 부득이하게 예전에 떼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치아를 조금 삭제를 하면서 라미네이트를 해드린 케이스인데요, 치아의 삭제 전에 형태를 스캔을 해놓고 저희들이 디자인을 한 다음에 치료 결과입니다. 치료 전과 후를 보시면은 거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만 없어지고 예쁘게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착 당일이고 원데이로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앞니의 중간 부분, 대문니가 양쪽이 틀어져 있어 가지고 오셨던 분이신데, 이런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한 달에서 한 석 달 정도 하시면은 가지런하게 펴지시겠지만은 튀어나온 치아 쪽에 깨진 부분도 있으시고 빠르게 신미성을 회복해야 하는 기간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교정 치료는 동반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최소 삭제를 하기 위해서 미리 본을 뜬 다음 치아의 모형을 제작을 해서 예쁘게 디자인을 한 다음 그 모델을 만들어서 치아 삭제량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하면 이렇게 본을 떠서 만든 모델과 디자인을 했는 것을 중첩을 시켜서 변하지 않았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술 후가 되겠습니다. 가지런하게 되었고 최소 삭제로 라미네이트를 해드려서 금방 신미성을 회복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교정 치료를 동반하셨었고 치아 사이에 이렇게 검은색 공간이 보이는 것을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예쁜 미소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교정 후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시는 분들 많죠. 사이 부분에 레진으로 떼우시게 되면은 치아와 레진 틈 사이에 경계 부위가 착색이 되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라미네이트 치료는 미리 저희들이 제작한 모델을 가지고 최소 삭제를 한 다음 이렇게 컴퓨터로 디자인된 것을 뽑아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 상태로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예쁘게 다듬어서 붙여드리게 되면 블랙 트라이앵글이 없어지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니를 하시고 만족을 하셔서 아랫니도 가지런하게 라미네이트를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술 전 사진 모습이고요, 술 후 사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중간에 레진을 떼었는데 계속 떨어져 가지고 치아 삭제는 거의 하지 않고 사이 부분에 본을 떠서 라미네이트를 하시면 회복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분인데, 이러한 치료 방법은 여기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 부분에 세라믹 조각이 들어갈 정도로만 삭제를 하고 부분적으로 세라믹 조각을 넣어 드릴 수가 있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치료를 미니멀 인베이시브 프리퍼레이션을 통한 치료라고 하는데요, 레진은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작지만 라미네이트는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는 예쁜 수복물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분은 50대 후반 여성 환자분으로서 앞니 2개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측절치라고 대문니 옆에 있는 이가 없으셨던 분인데, 치아들을 예쁘고 가지런하게 하려면은 긴 시간 교정을 하거나 깎아서 덮어 씌우십시오 라고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바라본 사진에서 설명을 드리면 앞니 사이의 공간, 그리고 앞니 사이는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송곳니의 위치를 보시면은 앞니보다 살짝 들어가 있고 여기는 살짝 나와 있습니다. 작은 어금니의 위치를 보시면 하나는 송곳니 뒤쪽으로 공간이 많이 있고 하나는 완전히 뒤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치아 삭제를 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치아 형태를 미리 예상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삭제를 해서 조그만한 세라믹 조각들을 붙여 나가면 이것이 바로 라미네이트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치아 삭제량은 0.2m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최소 침습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분말들로 세라믹 조각 라미네이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고체 상태의 덩어리를 겔화시켜서 용광로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내는 건데요, 마치 도자기처럼 구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크랙이 가고 부서지고 깨지고 이렇게 됐지만, 저희들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비타 블럭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 통으로 된 이 블럭을 필요한 만큼만 기계가 깎게 됩니다.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0.2mm, 0.3mm 정도까지 두께로 가공이 가능하며, 또 다른 재료는 0.2mm, 0.15mm까지도 얇게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치료들을 덧니 있는 분들에게 라미네이트 치료를 했다 라고 광고하는 치료들과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분은 사이 부분에 공간이 있으셔 가지고 왔는데요, 오른쪽 대문니가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고 사이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혀 치아를 깎지 않고 한쪽에만 이렇게 제작을 해서 붙여드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가 이렇게 사이 부분이 벌어져 있었는데 삭제를 하지 않고 이 상태대로 본을 떠서 중간에 세라믹 조각을 붙여 넣은 것입니다. 거의 티가 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방법으로 2018년도에 했던 분을 최근 2023년 11월까지 팔로우를 한 사진인데, 변색도 없고 떨어진 것도 없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벌어져 있었는데 이분도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위 대문니와 오른쪽 위 작은 앞니가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삭제하지 않고 왼쪽에 있는 치아들이랑 같은 선상에 위치하도록 디자인을 해서 세라믹 조각을 치아에 얹는 느낌으로 붙여드리게 되면 무삭제 치료가 가능한데, 무삭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단 병원에 오셔서 무삭제가 가능한지 꼭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이 환자분은 가로로 치아에 횡선이 있었고 색깔도 좀 다르게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재현을 해서 치료를 잘 해드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술 전 모습이 있고요, 시술 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라믹 조각에는 여러 가지 독특한 캐릭터를 부여를 하면은 훨씬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오른쪽 위에 송곳니 뿌리 부분이 많이 보여서 네온을 해 주셨습니다. 라미네이트 위에 뿌리 부분을 핑크색으로 덮어서 잇몸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라미네이트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이 사진은 동일한 환자분의 다른 종류의 세라믹 조각을 얹어드린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치아 목 부분부터 치아 끝 부분까지 서서히 밝아지는 블럭의 종류를 사용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착색제를 바를 수 있는 블럭을 사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어느 쪽이 더 투명해 보이십니까? 오른쪽이 훨씬 투명해 보이죠. 이렇게 이제 착시 효과를 낼 수 있는 착색제를 사용해서 더욱 예쁘게 치아의 캐릭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환자분의 정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치아가 이렇게 많이 마모되고 따르는 부분이 깨지고 깨진 부분에 치아가 삭게 되고 중치도 먹게 되고 이런 환자분이셨는데, 대문니 2개를 비니어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건 역시 투명해 보이는 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끝단 부분에 흰색을 색칠하고 거기 윗부분에 블루 계열의 착색제를 바르면 이렇게 투명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오른쪽 위 송곳니와 작은 앞니를 라미네이트 시접을 한 상태인데요,
보이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환자분의 치아가 캐릭터가 독특합니다. 여러 가지 선들도 보이고 치아 안쪽에 흰색 부분도 많고, 그래서 착색을 조금 했습니다. 치아에 오렌지 색깔도 썼고 흰색, 블루, 그리고 카키색도 넣어가지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해드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썼던 진료 차트인데요, 이 부분을 삭제를 하면은 또는 제작을 하고 윗부분을 덮고 있게 되면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 기록을 해 놓고 오른쪽 사진처럼 제가 색칠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드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본을 뜨고 가셨는데 아직 붙이러 오지 않으신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속고 위에 얹어 놓은 모습인데요, 제가 이 라미네이트를 한 개씩 제거해 보겠습니다. 원래도 가지런한 치아였지만 치아의 색을 밝게 하고 웃으실 때 앞니들이 더 환하게 많이 보이게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치아 상태를 보시면은 치아를 하나도 깎지 않았지만 이런 얇은 세라믹 조각을 치아에다가 이렇게 붙이시게 되면 치아의 길이도 길어지고 치아의 색깔도 예뻐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 증례는 제가 시술 완성 후에 짧은 영상으로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라미네이트 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 또는 잘못된 정보로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케이스에 맞으면 라미네이트 치료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저희 렘브란트 상인점 라미네이트 치료 또는 비타비니어 이런 치료는 굉장히 잘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라미네이트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